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LA의 박미입니다. 오늘 부동산 클럽에 미국 LA 편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좀 많이 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해외 투자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첫 번째가 미국, 특히나 LA가 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LA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 또는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물건값들이 오르고, 물건값은 확실히 제가 뭘 사러 가 보니까 조금 오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웬만해서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극심하게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좀 느끼게 되고, 기름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지금 올라가지고, 제가 2불, 9불, 3불 이렇게 놓던 것 같은데 지금 5불까지 이렇게 돈을 받는 주유소도 있더군요. 물건값 같은 것도 한 50센트 또는 1불까지 올라서 파는 그런 물건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게 경기가 좀 많이 호황이라는 것보다는, 경제는 안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경기는 호황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게 안 좋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LA의 부동산은 지금 첫 번째 그 문자로 질문하신 분의 내용으로는 주택값이 많이 올랐다, 집값들이 많이 올랐다, LA는 어느 정도 오른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미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집으로 정원이 있고, 이렇게 세대가 많이 살 수 있는, 10몇 가지도 큰 집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폭발적인 인기라는 건 뭐냐? 물건을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부동산이 팔리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주택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L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처음에 LA에 왔을 때가 몇십 년 전이고, 불과 5, 6년 전만 해도 LA는 주택을 사놔야 그래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또 금방 팔릴 수도 있고, 살려고 하면은 값도 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 6년 전에는 앞으로 높은 건물의 콘도들이 인기가 있을 것이며, 큰 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콘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왜? 모든 것이 그 안에 수영장이고 뭐고 다 부대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또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고, 부자들은 아마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상복합 같은 그런 콘도들이 인기가 있지 않게 아니라 다를까 한 5년간 콘도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했고요. 굉장히 잘 팔려 나갔습니다. 엄청났었죠.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정말 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렌트도 잘 나가고 수익 면에서도 좋았고, 그 다음에 팔 때는 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제 경험입니다. 바로바로 팔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낮은 값에, 소위 말해서 처음 분양값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몇 년 있다 팔았을 경우에 수익도 수십 % 챙기고, 또 팔기 전에 또 렌트도 잘 나가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이렇게 뉴욕을 비롯해 큰 집, 주택으로 갈아타는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뉴욕이죠. 특히나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있는 맨하탄은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많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콘도를 가지고 있었던 300만 불, 400만 불, 500만 불짜리 이런 콘도들이 값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죠. 현재 있어서는 이제 보합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팔질 못하고, 그래도 그 콘도 안에서는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 해서 이사 간 곳이 이제 주택 쪽으로, 거기서 한 1시간 떨어졌거나 40분 떨어진 그런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이렇게 콘도 값은 이제 내려가고 주택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LA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내는 콘도보다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비용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관리,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정원에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약 뿌리는 거 이런 거 사람을 다 이렇게 고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사에 부탁을 해서 한 달에 몇백 불씩 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되게 귀찮습니다, 사실. 저희 이모가 뉴저지에서 큰 저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봐와서 압니다. 굉장히 귀찮고 나중에는 그 집을 정리는 했지만은 이게 청소를 자주 안 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창피한 얘기지만 이 같은 게 막 이 같은 것도 막 생기고 밑에 막 벌레들이 튀어 올라오기도 그 정도로 좀 단점이 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비즈니스 쪽만 신경을 쓰시고 집 관리를 안 하면 주택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그래서 주택이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와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정원, 그 다음에 수영장 있으면 수영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약도 뿌리지만은 막히지 않게 계속 수시로 손을 봐줘야 되고요. 뭐 부러지는 게 있으면 또 손을 봐야 되고 그 옆에 것까지 다 뜯어지기 때문에 막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있어서 남자가 있으면 뭐 자질구레한 거는 돌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부 콘도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LA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LA의 부에나 파크스랑 플래튼이라는 데랑 그 다음에 얼바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제2의 코리아타운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시는 곳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 좀 조금 깔아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녀서 그랬다는 것보다 이상하게 플라튼이라는 그 부에나 파크스 옆에 있는 건데 학군도 좋고요. 새로운 신도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곳곳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집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플래튼 쪽을 이제 가기로 돼 있어서 거기 핸드폰으로 좀 찍고요. 또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사한 분들은 아무래도 얼바인보다는 집값이 아직도 훨씬 싸고요. 100만 불이면 얼바인이 100만 불이면 얼바인 같은 경우는 한 뭐 65만 불, 70만 불이 좀 안 되는 값으로 살 수 있죠. 나중에 몇 년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되면은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동네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부에나 파크스에서 제가 촬영했을 때도 그 집들이 쭉 있는 주택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20% 이상이 올라서 70만 불 했던 것들이 87만 불, 90만 불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은 집을 80만 불에 내놓으면 살 사람들이 경쟁이 많으면 오퍼라는 걸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정보를 듣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누가 85만 불을 썼다고? 그럼 나 90만 불 쓸래. 이렇게 집값들을 서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얼마 10억이다. 그럼 10억에 이렇게 딱 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산 사람이 10억에 샀으면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미국은 주인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오퍼를 받게 되면서 그 오퍼에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핫할 때는요. 주택이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을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가죠.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을 위주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지금 드린 건 중위층, 이렇게 가족은 많고, 주택에서 이렇게 살면서 관리비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선호해서 주택값이 오히려 거꾸로 20% 정도가 뛴 상태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내놓으면 일주일, 2주 안에 금방 팔리는 그런 지금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요즘 유행하는 것은 이제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건설업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재벌 건설업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부셔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유닛으로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집을 만들면 투자자들이 이제 노후에 이렇게 월세, 렌트 같은 걸 받아서 세금 다 내고 이제 10,000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투자 같은 거를 되게 원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당연히 건물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에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듯이 건물 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미국도.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같은 것을 사서 건설하신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개의 유닛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한 가구당 4,000불, 3,000불, 또 뭐 3,500불, 뭐 4,000불 이렇게 받으면은 한 250만 불 정도에 사면은 18,000불 정도가 임대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25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고요.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지고 노후를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유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도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는 건물을 사게 되면은 이게 뭐 세금도 높아지고 그리고 집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건을 수익을 남기고 팔게 되면 30%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미국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는 수익이 20만 불을 남겼으면 30%는 무조건 내야 되는 양도세 같은 게 이제 건물은 30%고요. 집 같은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구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2년 정도 살면은 수익 25만 불 정도를 남겼을 적에는 양도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주택을 사서 부셔서 건축업자들이 4가구의 집을 살 수 있는 유닛을 만들어 뭐 거기서 나오는 임대하는 그런 그 주택을 부셔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걸 우리나라로는 가구가 여러 세대 들어가 있는 다가구 뭐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형태죠.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된 40년, 50년 된 썩은 집들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네가 굉장히 새로워지고 굉장히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여기 흑인들 많이 살고 스페니쉬들 많이 살아서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은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모여 사는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건 잘 고르면 돈이 되는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은 콘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콘도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팔려고 내놓으면은 3달, 4달, 미국은 3달, 4달이 걸리면은 이제 물건을 팔 때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롱텀으로 이렇게 물건이 거기 이렇게 그 웹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언제 물건이 나왔고 얼마에 샀으며 지금은 얼마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5개월까지 막 6개월까지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기가 렌트도 잘 안 나가고 인기도 없고 앞으로 굉장히 동네가 집이 잘 안 팔릴 건가?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또 그 막차를 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콘도들은 지금 3개월을 기다려도 잘 안 팔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주인이 계속 놔두면은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그 물건의 그 가치가 떨어지므로 3개월 정도 되면은 일단 스탑시키고 접습니다. 예, 그냥 물건을 마켓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솔드가 아니고 오프 마켓에서 이제 꺼내서 없애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시 물건을 또 끄집어서 내가지고 다시 뭐 1년이나 8개월 있다가 다시 팔겠다고 내놓는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콘도들이 지금 인기가 없고요.
주택은 대단히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인기가 좋고 미국이 핫하고 집이 너무너무 지금 뭐 올라가고 잘 팔리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한국처럼 10억에 샀는데 3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라봤자 오른다고 해봤자 많이 오르면 20%, 10억에 샀으면 12억 많이 오른 겁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한국처럼 부동산이 수익을 내는 그런 예는 거의 없으니까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하되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는 달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또 좋은 이점이 있다.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논아서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래도 적자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해서 부동산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원래 전법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이라는 거랑 그리고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미래 예측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4-5가지의 포지션을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꾸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꾸로라면은 지금 주택은 엄청나게 오르다,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80만 불짜리가 오퍼를 쓴 사람들이 나는 이거 꼭 사고 싶다 해서 뭐 10에서 15% 정도 더 써서 집값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콘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값이 한 10% 정도 다운해서 오퍼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 정도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안 팔려서 물건이 도로 아웃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는 뉴욕 맨하탄하고 틀립니다. 맨하탄은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뭐 빌딩 안에 콘도들이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는 콘도가 있는 거에 반면에 또 상가도 밑에 있고 조금 나오면은 주택들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의 유닛, 여러 가구가 있는 다가구 이런 것도 유닛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다가구도 섞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인기가 진짜 많아져가지고 집값이 한 10에서 15% 올라가 있는 주택, 주택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대로 조금 올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콘도는 오히려 집값이 조금 한 10% 정도 다운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여러 가구의 집들이 이제 렌트를 주고 이렇게 노후에 임대를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유닛 집들이 이제 좀 인기가 좀 있고요. 부촌들은 여전히 주택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럴 때는 주택을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콘도미니엄들은 오히려 지금 안 팔리니까 급한 급매물들이 떨어져서, 집값들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한 부동산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후에 또 부동산 2탄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